오늘 YTN 2026년도 1월 1일자 기사예요. 이혜원 폭언 녹취 공개, 유승민 총리 러브콜 인정. 이란 기사인데, 뭐 이혜원 폭언 녹취를 보면은 그 뭐 내용이 뭐예요? 그 뭐 신입 저기 그 저 인턴이 멍청하게 자기 그 의원의 뭐 그 의원의 어떤 기사에 나가 있는 것을 자기 의원 이름을 쏙 빼버리고 그 기사가 나갔다면 그거 화 안 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저런 바보 같은 게 있나? 뭐 우리 뭐 갖다 눈은 뒀다 어디다 써? 그런 말 할 수 있죠.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인턴이 그 자기 의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기사를 내보냈다면 그건 흥분할 일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김병기라든지 강의원 누구죠? 강선우처럼 그런 비리가 아니잖아요. 이혜훈 그런 걸로 자기 업무에 너무 무능하게 오죽하면 IQ가 한 자릿수냐 그렇게 했다면 멍청한 거죠. 이혜훈의 새로 신입 인턴이 자기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를 가지고 어디다 내면서 그 자기 국회의원의 이름을 빼버렸다면 나라도 화를 내겠네 그게.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은 강선우라든지 김병기 저기 민주당 의원들을 그렇게 그런 데다 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혜원 폭언 녹취 공개, 유승민 총리 러브콜 인정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 예선차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원 전 의원의 과거 폭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거 막 빼낸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폭언 녹취가 더 한 거라도 강선우만 하고 김병기만 안 한다 이거예요. 야권은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것 같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전에 럽골 받았다며 국무총리 제안서를 인정했습니다.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죠. 통큰 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인선을 하죠.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시 인턴 직원과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뭐 그 내용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인턴이 자기 의원을 저기 그 보도를 내면서 의원 이름이 빼버린 거 이거만큼 멍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듣는 사람도 분통 터지겠네요. 3분에 달하는 대화에서 이 후보자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 그런 중요한 어떤 기사에 대해서 자기 장관의 이름을 빼버리는 보도는 그 정말 화를 내겠죠. 이혜훈은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2017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 더 해야 알아듣니? 기사 검색해보고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해야 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우리도 간혹씩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게 강서루라든지 김병기만큼 대단한 사건이냐? 이것은 그 일 못한 저기 신입 인턴이 이제 처음이니까 그 의원한테는 마땅치 않겠죠. 자기 그 주제를 빼버리고 그냥 말을 했단 거 아니에요. 주인공인 자기 이혜훈 의원이 했다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단순히 의원 이름만 들어간 언론 보도라고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답변에 당장 고성이 날아듭니다. 인턴 직원 A씨는 지난 2017 이름만 들어가는 거 꼭 이혜훈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야야 너 정말 너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화가 났겠죠. 부역 배신 협작 등의 단어를 쓰며 후보자 지명 직후 제명을 조사했던 국민의힘은 낙마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국민의힘당은 너무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 부끄러운 짓을 해요. 이 시기 질투로 이러는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다 본다고. 자기 당에서 인물이 국가를 위해서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선임됐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당이 자기 식구 잡아먹는 데는 아주 1등이에요.
이미 자신의 지역구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삭발 강령까지 나왔다면서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명 처리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 익히 들고 있던 이 얘기들이라 놀랄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 계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국민의힘당이 상당히 수치스럽다.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을 인선을 했어요. 한때 이것은 국민의힘당을 민주당에 끌어 넘어갔다 해도 뭐 할 말 없는데 현 국가와 국가의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데려갔다는 거 그것이 무슨 그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나무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이 국민의힘당에 그 참 똘똘 뭉치지 못해요. 이건 시기 질투예요. 한때 친중계로 꽂혔던 이해운 후보자 변절의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인은 철학과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했는데 변절이니 뭐니 이건 뭡니까? 그냥 국가에서 다른 당에서 정치를 잡았는데 그쪽 반대당의 의원에 필요하다 해서 데려간 것을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뭔 변절입니까? 나는 너무 오버한다 생각해요. 또 이재명 정부 깜짝 발탁은 연정이나 탕평이 아니라 사람 빼가기라고 평가절하며 사람 빼가는데 국무총리에 세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떨어진 점을 사람 빼가기입니까? 최근 뒤늦게 화제가 된 국무총리 제안설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의원을 통해 총리직을 제안받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사람 쓰는 데는 굉장히 좀 통큰 인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유승민은 이해 뭐예요? 이혜원 보다 자기는 지조를 지켰다 이런 식으로 다 지나간 총리 제안 받았다 그 소리를 또 여기 와서 합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경제 박사를 딴 이혜원이 실력도 좋은데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거기 가는 것을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열을 불리면서 분통을 하고 그 날을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이 같아 일을 하고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제가 욕심낼 자리는 아니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라가 필요하다라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죠. 잇따른 자문 속에 이혜원 후보자는 통렬히 반성한다 밝혔지만 파장을 잠재울지는 불투명합니다. 나는 이혜원이를 갖다가 국민의힘당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이 국민의힘당의 본래 속성이 그래요. 지 식구 잡아먹는 거. 시기 질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이 망하는 망조예요. 이쪽 저쪽에서도 언제나 필요하면은 그쪽에서도 부를 수 있고 저쪽에서도 쓸 수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명박 정부 때도 쓰고 김대중 정부 때도 쓰고 다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쓰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인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 잘한 거죠. 그게 나는 이번에 이혜원의 발탁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이것을 이혜원이를 가지고 변신이니 변절자니 누구의 무슨 심파조로 누구의 뭔 중이제 김중배의 뭐가 더 탐나드냐고 이따위로 나오는 거 보면은 참으로 변절자니 뭐니 이거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 사람을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걸 가지고 당에서 이렇게까지 그다 막 시기 질투하고 잡아 깨고 이지를 하는 것 보면은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전에 정부에서는 저거 당긴 다 해먹는다 했어요. 오히려
자기 당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리 들어가면 다 좋아했지. 이렇게까지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에, 이혜원이 폭언 녹취가 김병기라든지 강선우만큼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인턴이 와서는 뭐 필요한 거 빼버리고 그러면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그건 인턴이 많이 실수를 하죠. 처음 갖다 들여다 놓으면은. YTN 2020년 1월 1일자 기사. 이혜원 폭언 녹취 공개 유승민 총리 러브콜 인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